말소 회복 등기. 나중에 내보고 늦게 마신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 등기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목들은 한 3번째쯤 들으면 이제 기가 뚫혀서 대충 이제 머리에 남기 시작하는데 등기법은 5번 들어야 돼요. 네?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다 발급받아 봤죠? 그 발급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제 등기도 사실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구청 갔다가 국민은행 갔다가 서류 좀 주시면 되는데 그 이제 등기가 한 가지도 가지가 아니고 보면 많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가지고 그다음 뭐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억바이 많은데 그걸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그 절차를 내가 말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요. 인감증명 발급받나 칩시다. 여러분들 다 머리에 뻔해.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아는데 그걸 이제 모른다 그러면 집에서 내려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 하차를 해서 동사무소 정문으로 들어가서 몇 번 코너 그 순번표를 먼저 빼고 순번표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코너 앞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어떻게 작성 어떻게 제출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말로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 입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이 윤곽이 잡히고 나면 아주 쉬워요. 물론 민법이 조금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대충 이제 그 절차 자체가 머리에 이제 그 윤곽이 잡히고 나면 지적법보다도 점수 따기가 더 쉬운 게 등기법입니다. 근데 뭐 요는 왜 등기법이 어렵고 또 점수가 안 나오느냐 하면 등기법을 전부 다 이해를 하려고 안 들리고 이 절차법인데 이해를 하려고 안 들리고 암기를 하려고 그냥 안 돼요. 그냥 암기를 해서는 절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 하다 보면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절차들을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받으려고 그러니까 말이 길고 처음에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짜이고 나면 오히려 대충 그림이 다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과목보다 점수 따기가 훨씬 좋으니까 일단 믿고 따라오시라고. 네. 자,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자, 맨 처음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를 공부할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말소가 됐겠지? 잘못 말소가 됐기 때문에 요 등기를 다시 회복해 주는 게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요때 말소가 될 때 부적권 말소가 돼야 돼. 자진해서 말소해 주면 그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안 해줍니다. 서류가 위조됐다든지 돈도 안 받았는데 뭐가 잘못되어가 말소됐다든지 부적권 말소가 됐을 때 그 등기를 회복하는데 말소 등기는 아까 전부였어요? 맞아요?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둘 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열어놓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그 전에 부적법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위를 회복시키는 시점의 순위를 줘야 될까? 아니면 종전 그 등기 순위를 줘야 될까? 그거 하는 게 말소 회복 등기예요. 지금 현재 등기 순위를 줄 것 같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등기를 하면 돼. 말소 회복 등기는 특징이 종전 순위와 종전 효력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신청과 실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봅시다. 나도 그렇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갑하고 을하고가 없으면 우리는 못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갑을까지는 대충 알아듣다가 병정 나가면 포기해봅니다. 그래서 갑을로 안 하고 오늘 AB를 합니다. 자, 갑의요 부동산에 1번 A가 저당 것을 정합니다. 자, 2010년도. 자, 2번 B가 또 저당 것을 정해요.
2011년도. 3번 C가 또 저당권 설정합니다. 2012년도. 자, 요것도 500만원짜리고 요것도 500만원짜리. 이건 몇 푼인데? 거기 1억짜리예요. 그래, 1억짜리가 저당권이 있으니까 세입자가 들어올라 해야 안 들어올라 그래? 안 들어올라 그래. 뭐 돈을 갖다 갚고 갚으면 될 건데 돈은 없으니까 요 저당권 넘기를 불법으로 말소합니다. 2013년도.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말소했다고요. 그래 놓고는 이제 4번 D한테 전세를 주겠지? 여러분들 드라마는 오늘 하고 내일 그까지 쫙 다 나가 머리에. 그게 무슨. 자, D한테 전세를 줬어. 전세권 설정을 했어. 2014년도. 어느 날 보니까 B가 우리 민법 공부할 때요,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권리 자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 역시 원장님이 민법 쓰니까 잘 아시네. 소멸 안 합니다. 권리는 살아있는데 등기부에서 이 등기가 사라졌더라고요. 내가 B면 그대로 놔둘까 살리려고 그럴까? 살려야지. 그래서 2015년도에 요걸 회복하겠다고. 우리는 뭘 공부해요? 요걸 공부해요. 그러면 요때 회복 등기를 하면 5번으로 줘야 된다, 2번이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 여기 말소 회복 등기라고. 자, 그럼 뭡니다. 말소 회복 등기 하면 일단 2번 등기가 등기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기 들어오면 그 뒤에 있는 요런 사람들은 유리해져, 불리해져? 불리해지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함에 따라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돼. 예? 그럼 이때 당연히 말소 회복 등기도 말로 해요, 서류로 해요? 서류에다가 요 뒤에 요 C와 D의 성낙서가 첨부됐는지 이걸 찾아야 돼요. 성낙해줘야 될 놈이 성낙 안 하면 판결받아야 됩니다. 자, 성낙서가 첨부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실행하고, 첨부되지 않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이것도 각하합니다. 이것도 주등기, 부등기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요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요런 이해관계가 있으면 요 이해관계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습수가 됐죠? 자, 그럼 신청은 여기로 땡깁니다. 자, 신청은 말소 회복 등기의 신청에서 특칙이래요. 특별한 법칙이 있어? 자, 맨 처음 요 등기를 신청했겠지? 했어, 안 했지? 신청했어. 자, 불법 말소가 됐겠지? 다시 회복하겠지? 회복을 하는데, 처음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 된 등기는 말소 회복도 공동이에요. 그럼 처음에 공동의 원칙이니까 말소 회복도 공동의 원칙이라고 해? 처음 등기가 단독 신청됐던 등기는 말소 회복도 단독. 처음에 이 등기를 촉탁으로 했던 등기는 말소 회복도 촉탁. 간단해. 처음에 이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는데 직권으로 잘못 말소시킬 때는 말소 회복도 직권으로. 공동은 공동으로, 단독은 단독으로, 촉탁은 촉탁으로, 직권은 직권으로. 예? 요거는 이제 대충 한만 들으면 알아. 간단하니까. 문제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말소 등기에서 나오는지 백년 등기에서 나오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이게. 이거는 말소 회복 등기에서 나옵니다. 자, 실행. 이것도 또 들으세요. 실행 그러면 주등기를 하느냐 부등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요걸 내가 그대로 그립니다. 이걸. 자, 지금 2011년도 2번 B가 저당권 설정했죠? 네. 맞네. 2번에 순위 2번에 B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2013년도에 2번 B의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어. 맞나요? 네. 없어졌다고? 자, 2015년도에 회복을 할 때 5번을 준다고 2번이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종전 등기 2번이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번이 안 쓰이고 있어요. 불법 말소가 돼가지고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2번 B 저당권 그대로 살리면 돼. 요게 1억이었고요. 1억이 전부 다 말소됐다가 1억을 다시 살립니다. 요런 경우도 있지만 요런 경우도 있어요. 자, 2011년도 2번 B의 저당권이 있었는데 요때 불법 말소가 되면서 2번 B의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되면서 1억을 다 말소시킨 게 아니고
7천만 원만 말소시이고 3천만 원 남겨놨어. 세입자 D가 한다는 소리가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는 내가 들어오겠는데 1억 천원 하면 못 들어오면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걸 전부 다 없앤 게 아니고요, 일부만 없앴어.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아, 있겠지. 요것만 없앴어. 요것만. 1억짜리가 얼마 됐다고? 3천이 됐다고. 지금 실제 불법 말소 됐다고요? 이것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봅니다. 자, B의 저당권을 이제 1억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에서는 2번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2번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거는 2번이 지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근데 순위는 2번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며. 그래서 하루솥이 부기등기래요. 요걸 뭐라 그러냐, 전부 다가 말소됐다가 전부 다가 회복된다. 그래서 저 끝에 전부 말소 회복등기. 예? 요거는 일부가 말소됐다가 일부가 회복된다. 그래서 일부 말소 회복등기. 전부 말소 회복등기는 뭘로? 주등기로. 일부 말소 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읒이니까 지읒이 나온다. 이러면 되는데 또 이 또 어디서 또 나오는지 몰라? 여기서 나와 있어. 전부 말소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 그래서 저 끝에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접수가 됐죠? 네. 자, 봅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 요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것. 그래서 이번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했다. 그때는 말소 회복 등기 안 해줍니다. 말소 회복 등기 안 해준다는 말은 종전순이란 찾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것일 것. 3번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일 것. 전부, 일부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4번 회복 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뭘 첨부하라고? 성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것 요까지는 이제 지금 뭐 할 거 없고 다음에 합니다. 자, 393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의 개시 뭐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도 볼 필요 없고요. 공동은 공동으로, 단독은 단독으로, 촉탁은 촉탁으로, 직권은 직권으로. 그럼 넘어갑니다. 실행. 그 다음 페이지. 실행. 어떤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전부 주등기로 한다. 그 밑에 양가로 2번 찾았죠? 등기 전체가 아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접수가 되셨습니까? 네. 부기등기는 395페이지. 부기등기는 옛날에 했다 안 했다? 했다. 넘어가다. 자, 396페이지. 가등기. 가등기는 올해도 당연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고 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등기. 자, 요것도 당연히 신청과 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등기는 조금 더 봐야 돼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요거부터 따져야 돼요. 가등기는 뭐 할 목적으로 해요? 본등기 할 목적으로. 맞아요?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할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한다고요. 미리 순위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가등기 다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적었습니다.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남부권, 임차권. 요게 본등기 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럼 요거 본등기 하는 권리인데 가등기는 본등기 할 목적을 하니까 가등기도 당연히 전부 다 가등기를 다 해요. 여러분은 대부분 소유권 가등기만 알고 있지만 임차권도 가등기 있어 없어? 있다니까 있어요. 저당권도 가등기 있고요. 전세권도 가등기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등기는 언제 본등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적었습니다. 이런 권리들을 보존할 때, 설정할 때, 이전할 때, 변경할 때, 처분, 제한할 때,
소멸할 때 요때 본능기 한다면? 근데 가등기는 좀 달라요. 가등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요때만 가등기 하도록 돼 있어. 예? 그러면 요런 것들은 가등기 돼, 안 돼? 돼. 근데 이거는 말이 없잖아요. 요거는 가등기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는 없어요. 없어? 처분제한 등기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 처분제한 등기 가등기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요런 것들은 가등기 되지만 보존 등기의 가등기나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됩니다. 처분제한 등기가 대표적인 뭐예요?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없다고? 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가압류는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갑의 부동산의 A가 나중에 소유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네? 요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 있어. 있다니까? 가압류를 가등기는 안 되는데, 이 가등기 자체를 묶어놓겠다. 이래 된다고. 가압류도 되고 가처분도 돼요. A의 채권자가 A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을 아무리 비벼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갑의 재산을 가져올 등기를 가지고 있더라고. 여기다 묶어놔야지. 네? 그래서 요 가등기를 가처분할 수 있는데, 요때 가등기를 가처분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가등기 처분하라고, 처분하지 말라고. 처분금지 또는 이전금지. 그래.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됩니다. 된다고? 근데 안 되는 게 뭐 안 되느냐?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본등기할 목적으로 해. 맞습니까? 근데 본등기를 못 하도록 가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해되시죠? 뭐 되고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가압류 가처분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처분제한 등기는 가등기 안 되니까. 근데 가등기를 묶을 수는 있어요. 가등기를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처분은 요 가등기를 다른 데 못 넘기도록 가등기, 처분금지, 이전금지 가처분은 되는데,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본등기할 목적으로 해놓은 걸 본등기를 못하도록 묶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그런 등기는 없어요. 접수되죠?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등기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자, 봅니다. 가등기는 자기 권리를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순위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는 거는 가등기를 해요. 권리가 소멸되는 거는 가등기를 못 해요. 민법 공부하면 조건과 기한 있죠? 네. 조건 중에서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 정지조건. 정지조건.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돼요. 해제 조건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기한 중에서도 권리가 발생하는 기한을 말할게. 시기. 헛소리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시기. 권리가 소멸하는 거는 정기. 그래서 정지조건부 권리, 시기부 권리는 가등기가 되지만 해제조건부 권리, 종기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등등이 나오고요. 자, 하는 김에 이제 바로 설명부터 드리고 교재 들어갑시다. 자, 신청은 갑의 부동산에 A가 가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등기 할 때 그때 원칙이 A 혼자 할까요? 갑 혼자 할까요? 둘이 같이 할까요? 같이 해야 되겠지? 원칙이 공동신청이라고. 원칙이 나오면 예외가 나오겠지?
자, 단독 신청이 있는데, 본능기는 물건이 가는 게 본능기입니다.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네. 전세건이 가든 소유건이 가든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게 본능기고, 가등기는, 가등기 할 때는 물건 변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네.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 순위만 확보해 놓는 게 가등기라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하긴,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지. 생각할 때, 등기관 입장에서 본능기 할 때가 더 까다롭겠다, 가등기가 까다롭겠다. 또 생각해보면 사람 기치우지 말고. 본능기는 물건이 넘어가는 거고, 가등기는 그냥 물건은 그대로 있고 순위만 그냥 가는, 확보해 놓는 거고. 그러면 본능기가 더 까다롭겠다, 가등기가 까다롭겠다. 아, 그래. 두 번 물을 때 말을 바꿔야 돼. 끝까지 개기지 말고. 본능기는 소유권이, 권리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건 까다로워야 되고, 가등기는 순위만 확보해 놓은 거니까 그건 순위만 없이 뿌리면 원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게. 요새 본능기는 없습니다. 본능기에 이런 게 없는데, 가등기이기 때문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에? 무조건 요거는 출제돼. 자, 첫째. 자, 둘 중에요. 둘이 같이 하는 게 원칙인데, 혼자 하래. 혼자 해? 그럼 가등기 하면 좋아지는 사람 있는데? 그것도 모르지, 지금. 가등기 하면, 그래, 그걸 누구, 가등기가 A 말이지. A가 좋아지지. 그럼 가등기 하려고 A가 A를 쓰겠지? 그럼 A 혼자 하라고, A 혼자서. A 혼자서, 가등기 혼자서 하는데, 에? 네 마음대로 해뿌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지가 다 하지. 그러니까 혼자 하긴 하는데 그때는 갑의 성낙을 받고 하래요. 갑의 성낙서 첨부해서 A 혼자 가등기를 한다고요. 갑의 성낙을 받아서 A 혼자서 가등기 하는데, 요거 이제 말을 바꾸면, 요거 사람이 가등기 하는 가등기 권리자고, 요 사람은 가등기 의무자 맞아요? 네. 가등기 의무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네? 네. 전세권 설정할 때는요,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판결받아 하든지, 아니면 둘이 공동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낙서가 이거 못합니다. 못한다고? 네. 가등기 때문에 이제 주는 거라고. 물건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자, 보통요, 이 부동산이 가격이 아주 큽니다. 한 100억 정도 된다 싶시다. 뭐, 이 연간하면 여기서 산 것들 100억 한다, 이거. 100억 정도 된다. 그럼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10% 정도 뭐, 10억 정도의 끈값 맞아요? 끈값이잖아. 그리고 도장 하나 받고 이제 10억 넘겨줘서 중도금을 50억 주려니까 그때는 이제 좀 떨려, 안 떨려? 떨려. 잔금까지 다 받아도 등기 일로 안 주고 미친 척 여기로 팔고 여기로 좁히면 소유권 여기로 갚는다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네, 돼. 그래서 큰 덩어리 거래할 때는요, 중도금 지급 시 내가 소유권 달라 소리는 하잖아요. 안전장치 하자고. 순위만 확보하자고. 에? 가등기 해준다 이렇게 적어요. 계약서 도장을 그렇게 찍어서. 설마 가등기 해주겠지. 그러니까 요 A가 일단 이 것부터 먼저 시켰어. 시켜놓고 가등기 합시다 하면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 일단 요 A는 급이 나왔나? 나지. 돈이 60억이 갔는데 일단 요 부동산을 자기 권리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놈한테 팔아도 가등기만 돼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 그 계약서를 들고 갑을 찾아가 싸울 필요도 없고요. 계약서 들고 법원에 가면 일단 법원에서도 가등기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요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싶을 때는 일단 가등기를 하라고 서류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 서류 이름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서류 이름은 정본이라 그래. 이건 정본이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해줘. 그럼 요걸 받으면 A 혼자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올해 또 나옵니다. 왜 이게 잘 나오느냐?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온다고. 지문은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 법원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등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다, 틀리다? 틀려요. 뭐라고요? 가등기권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고 경년째로 나와. 올해 또 나올 거야.
자, 그럼 말소부터 또 봅시다.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가등기를 말겠다고. 말소하겠다고. 가등기 말소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말소하면 A 혼자 할까, 갑 혼자 할까, 둘이 같이 할까? 아, 원칙이 공동이라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이 요것도 두 개가 있어요. 말소하면 좋은 사람이 갑이에요, A예요? 말소하는 사람이 갑이지. 그럼 갑은 니 혼자 말소하라고. 갑이 단독으로 말소한다고요. 그런데 뭐 무조건 니 혼자 하라 그러면 내 부동산에 가등기 되어 있는 거 다 말소 다 해비지. 그러니까 그때는 A의 성납세를 받아야 돼. 요거하고 반대입니다. 가등기 할 때는 A가 혼자 하는데 갑의 성납받아 하고요. 밑에는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갑이 말소시키는데 누구 성납받아서? A의 성납받아서 갑이 말소할 수가 있어요. 접수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A 이름이 뭐냐고? 여기서는 가등기 권리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등기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까 가등기 명인이라 그래. 가등기 명인의 성납받아 갑이 말소해야 되겠지? 갑의 이름은 죽어나 사나 요거 가등기 의무잖아. 또는 요 뒤에 B가 요게 가등기고요. 저당권자가 있어. 에? 요 2순위 저당권자도 1순위 가등기가 없어지면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좋아지지? 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A의 성납받아서 갑도 해도 되고 B도 해도 되는데 갑은 등기 의무자 또는 누구요?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본등기는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 물건의 포기, 전세권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포기가 되려면 물건의 포기는 법률행위잖아요. 말소 등기를 해야 돼. 근데 혼자 말소 등기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공동신청하든지 상대방이 말 안 들으면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물건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물건은 없어. 지금 순위만 포기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포기할 수가 있어요. 말소도 혼자 한다고. 누가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한다. 가등기 명인 스스로가 단독으로 말소한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교재를 먼저 챙깁시다. 자, 396페이지. 가등기 대상.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자,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이런 거는 전부 다 맨 끝에 가등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변동청구권. 동그라미 1번. 요때 이 부동산 등기부 3조인데 3조가 규정한 권리, 소유권부터 임차권까지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요때 가등기예요. 2번 시기부 정지조건부 가등기 한다 그랬지? 반면에 세 번째 줄 종기부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가부 되나 안 되냐? 1번 소유권 보존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자, 3번에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강압류는 가등기 안 된다고. 자, 말소 등기는 요거는 물건의 청구권 때는 되는데 물건의 청구권 때는 안 되고 채권의 청구는 돼요.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하나의 부동산에 가등기는 2개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소유권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지만 가등기는 2개 들어가요. 네가 안 받아가면 내가 받아가겠다. 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중복됩니다.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가등기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전된다. 그걸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그러고 등기는 부기등기 방법으로 합니다. 고대 부기등기란 말이 나올 건데 없습니까? 없으면 적어놓고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어디 있어요? 가등기의 부기등기 해놨습니까? 부기등기 방법을 합니다. 자, 그럼 가등기 개시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했죠?
지금 가등기 할 때예요. 자, 이번에 단독 신청 나와 있습니까? 꼭 발표하시고, 가등기가 출제가 되면 반드시 이 단독 신청이 지문에 들어가요. 자, 1번. 요거. 누구? 가등기 의무자의 성낙서 첨부해서 가등기 권자가 단독 신청한다. 자, 2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해놨습니까? 요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단독 신청합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촉탁 꼽혀. 항상 지문에 나올 때는 촉탁한다 이렇게 틀린 거로 나옵니다. 자, 가등기 말소부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402페이지. 자, 402페이지 그 밑에 가등기 말소 찾았습니까? 아,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신청. 자, 예외적으로 가등기 명인 했죠? 거기 2번입니다. 가등기 명인 스스로가 이는 물건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위만 포기하면 된다고. 가등기 명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요 위에 거. 누구요? 누구? A의 성능을 받아서 갑의한다고? 갑이나 B가. 자, 봅니다.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인의 성능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를 할 수가 있다. 접수가 됐습니까? 자, 거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자, 399페이지. 자, 가등기 실행이 나오는데 왜? 자, 실행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일단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주등기겠다 부기등기겠다? 요라면 두 개 다라 그랬잖아요. 두 개 다. 자,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본능기 할 목적을 해요. 맞아요? 자, 나중에 본능기를 주등기를 할 것은 가등기도 주등기래요. 본능기를 부기등기 할 것은 가등기도 부기등기예요. 일단 이렇게만 암기만 해놓고요. 이 공부가 조금 더 돼야 되니까 왜 이러는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는 건 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본능기 할 목적을 하니까 나중에 본능기를 주등기 할 때는 가등기도 미리 주등기, 본능기 부기등기는 가등기도 부기등기 암기하기는 좋잖아요. 원리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실행 봅니다. 양거를 보면 가등기는 기록한다. 그 양거로 2번이네. 가등기 형식은 가등기에서 실행되는 본능기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능기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1번 본능기가 주등기일 경우는 가등기도 주등기, 본능기가 부기등기일 때는 가등기도 부기등기.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공부 좀 더 되고 나서 도표를 그려서 설명드릴 거니까. 가등기 효력은 그 전에 다 했어요. 본능기 전에는 아무 효력도 없고 본능기를 하면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본능기를 할 목적으로 하니까 가등기에서 본능기 하는 절차. 갑의 부동산의 A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2010년도 가등기 해놨어? 아직까지 소유권은 너한테 있어? 갑한테 있지? 자, 가등기는 처분 금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때에 있어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팔아먹는다. 자, 2010년도 가등기 했고요. 2011년도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을한테 등기를 넘겼습니다.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소유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때 A가 팔아먹으니까 신경 써야 안 써요? 써요도 가등기인 채로는 잭소리 하면 돼, 안 돼?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다니까 가등기는. 그걸 두고 유식하게 가등기인 채로는 어떠한 실제법상 효력도 없다 이렇게 하게. 접수가 되시죠? 네. 근데 나중에 요 A가 본능기를 합니다. 자, 2012년도 자, 우리가 물건 변동은 본능기 해야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A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2012
12년이지. 그리고 물권면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위만 지금 따지자고. 순위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능기 하면 그 순위는 본능기 시점의 순위가 아니고 가등기 시의 순위를 따집니다. 그러면 A가 가지는 순위는 2010년이고 어려의 순위는 2011년이니까 순위가 누가 빨라? A가 빠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A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어른 당이 소유권은 박탈당하고 등기는 직권말소합니다. 아까 직권등기 미경주치 이한수 막가자 막가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능기 하면 가등기와 본능기 사이의 2011년도 요 중간 등기 요런 등기들은 어떻게 말소한다고? 직권말소. 그런데 요 직권말소 당하는 거는 본능기를 했을 때 본능기와 등기부에 같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 양립할수. 요 등기와 본능기와 양립할 수 없는 거는 없애야 돼. 맞아요? 양립할 수 있는 거는 순위만 지가 올라가면 되고 같이 살아있어도 되지. 그때는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잘 나오는데 직권말소 당하는 것 안 당하는 것 이건 진짜 어려워요. 지금 이거 설명하면요 또 시부죽 또 척보다리 쌉니다. 역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좀 공부 조금 대대원해서 하고 어쨌든 가등기와 본능기 요 사이에 있는 요걸 중간 주문등기라 그러고 요때 본능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고? 직권말소한다.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도 공동신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신증이 있지만 본능기도 공동신증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였어? 갑이었지. 본능기 하는 시점에는 소유자가 눌러는 바뀌었어? 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때 등기 의무자로 어차피 좋아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권리자는 무조건 A예요. 등기 의무자가 갑이냐 을이냐 이 문제가 되는데 누구라고? 갑입니다. 갑. 본능기 할 때도 누구하고 해야 돼? 갑하고 해야 돼. 소유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집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이지.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그건 사람한테 요구하니까 채권이에요. 채권은 항상 도장 찍는 끼리 해결해야 돼. 근데 도장을 갑이 찍었어요? 을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등기에서 본능기 했을 때 요철 참다. 자, 400페이지. 자, 본능기 신청의 당사자. 동그라미 1번. 가등기 후 제3자께 소유권이 잊었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라도 두 번째 줄 끝에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본능기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가 본능기 의무자로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기입니다. 방가로 2번. 이때 가등기권자가 A 혼자가 아니고 A, B 두 사람이에요. 가등기 할 때도 나중에 자기가 본능기 할 때 받아갈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에? 내가 2분의 1 이렇게 받아가겠다고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이때 B는 등기할 생각을 안 해. 에? A가 가등기를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전부로 해야 되냐? 전원이 같이 하는 거는데 전부로 하느냐 자기 집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지분만 합니다. 이게 전부 그러면 틀려요. 에? 그 전에 내가 괜히 또 스트레스 받겠지만 상공이 나오면 무조건 전부가 나와야 된다. 가보자 혹시 기억납니까? 요거는 자기 지분만 가가매고 수인의 가등기권자.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본능기 할 때는 전원이 같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혼자서 전부 할 수는 없어. 자기 지분만 합니다. 접수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방가로 2번 가등기엔 본능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자 일부 지분에 관해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401페이지. 본등기 후의 조치. 이게 뭐냐 하면 그 중간 처분 등기들을 직권 말소 할 것, 안 할 것 구분해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 궁금은 하죠. 예? 조금 참으세요. 자, 402페이지 가등기 말소했고요. 자, 촉탁등기. 옛날에 촉탁등기 했지? 네. 촉탁등기 해서 필인 출금불 최경수 가임. 자, 뺐어. 자, 가처분 등기는 요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구분 건물은 5, 6월달에 가정해 하고, 맨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이의 신청만 하고 마칩니다. 427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요,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겁니다. 5, 6월달에 해드릴 테니까. 자, 이의 신청. 아까 여러분들 회의한다고 좀 늦게 시작해서 괜히 내보고 좀 그래 가지고 아주. 자,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한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자, 이 신청 의의입니다. 등기관의 처분이나 또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요 부당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이의 신청이에요. 등기관이 뭐가 잘못됐다 싶어도 무조건 따라야 돼? 불복해야 돼? 아, 불복해야지. 등기관이 뭐라고. 내가 시험 가고 그걸 받아 처음에. 자, 요때 부당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이의 신청인데, 자, 두 번째. 요때 부당에는 두 가지 부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할 때 돌아빼겠지. 가지 치는 것 때문에. 하마 끝나까 자꾸 내려가. 자, 부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 부당이 있고, 자,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자, 소극적 부당이라는 뜻은 뭐냐? 그 사람이 소극적이다. 그럼 잘 움직여? 잘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내가 생각할 때는 등기를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 인간이 등기를 각하에 삐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은 뭐 적극적인데? 아, 벌로 걸떡거리는 거. 벌로 걸떡거리는 게 적극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때는 각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등기를 실행했다고. 실행했다고? 자, 그럼 봅니다. 등기가 각하당했을 때는, 내가 신청한 등기가 각하당했을 때는 무조건 이의 신청을 다 합니다. 그래, 각하당했을 때는 그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ALL이라고 알죠? 모든 사유를 전부 다 이의 신청 다 해요. 자, 그런데 등기가 각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하 사유가 우리가 29조 아닙니까? 기억납니까?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여기 각하 사유라고. 어이구, 어쨌든 그렇게 할 때마다 새로울까? 여기 다 각하돼야 돼. 근데 등기 실행됐다며? 1호가 뭔데? 관할위원 등기. 관할위원 등기 2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3호가 신청 권한이 없을 때, 4호가 출석을 안 한 때, 이렇게 내려가요. 그 전에 여기 나올 때요, 각하 사유에 공부할 때 내가 줄을 이렇게 껐어. 위에 요 다 각하다. 다 각하인데 만약에 등기가 을방한 등기를 실행했다면 요 등기는 등기부에 있어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등기다. 뭐? 효력 없는 걸 뭐 이렇게? 무효. 무시 무효? 절대적 무효. 대답을 좀 빨리 해 치지. 그래서 절대적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보는 적시만 한다고요. 직권 말소. 보는 적시 직권 말소 안 하면 뭐 이렇게 했어? 이의 신청. 그래서 이의 신청이 나온다고요. 이의 신청. 근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등기가 만약에 실행되었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래요, 무효래요?
유효라 그랬잖아요. 위임장이 빠지면 신청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등기가 실행했어. 진짜 사고 발행에 맞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니까 직권 말소도 안 되고 말소 신청도 안 되고 당연히 이의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중 이의신청 대상인 것 아닌 것 이거부터 먼저 물어요. 네? 그럼 읽어보고요. 지문을 읽어보고 각하당했다 그러면 앞에 거 읽고 풀어도 없어. 무조건 이의신청 다 해. 무조건. 근데 등기를 수리했다 또는 등기가 실행되었단 말이 나오면 위에 이건지 찾아야 돼. 접수가 되죠? 네. 그럼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유는 요거 전부 다 하고 요게 이의신청 되는 거예요. 접수가 되죠? 오로지 여러분 눈초리는 하나를 더 알겠다는 건 아니고 또 빨리 안 마시나. 자, 그럼 봅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각하를 당했을 때는 각하당한 놈이 이의신청해요. 각하당한 놈이 누군데? 신청이요. 등기 신청인만 이의신청하는데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는 등기 신청인도 당연히 하고요. 네? 이 등기가 됨에 따라서 옆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아, 이거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엉뚱한 놈 했더라고. 그럼 나도 이의신청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요거는 이해관계인도 돼. 요 이해관계인을 여기 제3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등기가 각하됐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신청인만 이의신청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신청인도 하고 제3자도 합니다. 접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봅니다. 4번이네. 자, 이의신청은 어디에다 하느냐 하면 관할 지방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하는데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느냐 하면 등기소에 제출해요.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우리 교재가 요약집에 전부 다 돼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다투기는 어디서 다퉈요? 등기관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다투기는 법원에서 다퉈요. 그런데 일단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면 그 업무 처리한 등기관이 혹시 지가 잘못한 게 있는지 먼저 검토해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고? 등기소. 여기 제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5번째. 이의신청할 때는 요게요 28회 29회입니까? 27회 28회입니까? 연달아서 이의신청이 출제가 됐는데 두 번 다 답은 여기였어요. 이때 이의신청할 때는 요 등기관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처분이나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나중에 새로운 사실로는 이의신청이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신사실 신증거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 분 다 정답이 여기 있어. 두 분 다. 자, 6번째. 등기가 지금 실행되었어. 등기가 실행됐다고요. 요 등기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실행되어 있는 이 등기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 효력이 정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껐다. 하다 모르면 그냥 껐다라 해야 빨리 넘어가지. 자,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등기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요. 이걸 유식하게 집행 정지가 아니고 부정지. 자, 7번째. 좋지. 그 전에요. 법원의 명령에 우리가 등기가 개시될 때는 신청이나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했죠? 기억납니까? 그때 법원의 명령 등기가 나오니까 이의신청 고마 동그라미 치고 나왔다고. 아이고. 이의신청을 동그라미 치면서 나중에 맨 끝부분에 이의신청 가서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찾아봐.
자, 봅니다. 일단 등기관이 이신청서 받았겠지? 그럼 등기관이 혹시 자기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요. 등기관이 먼저 받아서, 자, 등기관이 보니까 이 신청한 사람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으면 등기관이 바로 거기서 지가 고치면 돼. 고치면 된다고. 그럼 뭐 하면 돼? 상당 처분하면 돼. 그래서 상당 이유가 없어. 보통요, 관공서에서는 지가 잘못했다 싶어도 잘못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끝까지 객입니다. 상당 이유가 없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하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3일 내로 법원에 보내요. 상당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제가 조치를 하면 되고요. 이유가 없을 때는 법원에 보내. 3일 내 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내 법원에 보냅니다. 이 의견서 붙여서. 그럼 법원에서 받았겠지? 네. 자, 법원에서 판사가 이걸 결정을 하는 데는 하루 이틀 만에 될까? 며칠 걸릴까? 한참 걸려요. 한 달, 두 달 걸려. 그런데 일단 보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이 신청한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어. 등기관이 잘못했고 이 신청한 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등기가 실행되어 있다면 실행이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등기가 없어져야지.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이 등기를 믿고 어떤 사람이 또 등기를 했다. 그럼 불청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 전에,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결정은 한두 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자, 결정 전에 요 등기에는 이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나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부기등기나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요게 명령등기예요. 요 명령등기라고. 아까 내가 가등기 할 때 안 짚고 넘어왔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가등기 그런 게 나왔어. 나중에 보십시오. 자, 결정을 했어. 이제 한두 달 지나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보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게 맞아. 등기관이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해놨더라고. 그럼 이 등기 그대로 놔둬야 돼? 없애야 돼? 없애야 돼요. 없애야지. 네. 그러면 내가 판사입니다. 등기관 보고 뭐라 할까요? 각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했다. 그럼 뭐라 할까? 각하라 할까? 등기님이 실행됐는데 무슨 각하해? 말소하라 그래. 말소하라고. 자, 각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됐다 그러면 그걸 말소 명령이라 그래? 등기를 말하고? 말소 명령. 자, 등기를 실행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하를 시입했더라고. 에? 그럼 뭐라 할까? 실행하라 가기지. 그걸 등기 실행 명령 또는 기록 명령이라 그래. 자, 그래서 명령은 요것도 명령 등기. 그럼 명령 등기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와? 이의신청 때만 나와. 이의신청. 접수가 됐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밑줄만 긋고 자, 십니다. 427페이지. 자, 이의신청. 자, 이 제도는 등기관이 등기사무에 대한 결정이나 처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구제받는 걸 절차가 이의신청이다. 결정 또는 처분, 이의가 있는 자, 소극적 부당. 등기를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맺다고 각하한 것을 말한다. 자, 2번 무슨 사유? 모든 사유. 적극적 부당. 적극적 벌로 끌떡거렸다고. 자, 등기를 각하에도 불구하고 맨 끝에 등기를 실행한 걸 말한다. 자, 그래서 요 적극적 부당은 오로지 2번에 첫째 줄 끝에 관할 위반 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것, 요 두 가지만 해당된다. 접수가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부당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첫째 줄 끝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요게 두 분이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절차와 효력. 이의신청인 자, 1번 소극적 부당일 때는 신청인만 하고 첫째 줄 중간에 등기 신청인, 적극적 부당일 때는 두 번째 줄 신청인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 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등기소에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네. 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지 또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또 틀린다고. 네. 접수가 됐죠? 네. 최고 하기 쉬운 대답이 얘죠. 네. 그러니까 예, 막 빨리 실어야 되니까. 자, 4번 고단 페이지에 자, 효력. 등기사무는 성질상 신속을 요하므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맨 끝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집행부정지. 자, 조치. 요겁니다. 이거.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가 끝나고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요약집이 안 나와서 공부 못 했을 거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 요약집까지 해봅시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